자, 안녕하세요. 화학 수업 잘 따라오고 있는가요? 전 시간까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형태의 내용입니다.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 이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서 선생님하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에서는 우리 중학교에서 다루는 법칙들이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 시간까지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되는 법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그 법칙이 2개인데, 그 중에 2번째 법칙을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우느냐 하면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그림에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은 보니까 완전한 안경이 되려고 그러면은 안경 몸체 하나에 안경알은 2개가 있어야 완전한 안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안경이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안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안경테와 그 다음 몸체와 그 다음에 안경알 2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물질에서 따진다면은 안경이라는 물질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구성하는 요소들 원소가 안경테와 그 다음에 안경알 2개가 하나의 안경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구성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번째 그림에 안경알이 하나 빠져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완전한 안경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구성원소의 질량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만들어 보자. 안경. 준비물은 안경테, 안경알 2개.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몸체, 바퀴 4개. 만약 자동차 몸체가 하나 더 늘어나면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 수 있을까? 몸체가 2개, 바퀴가 4개니까 몸체 하나에 바퀴 2개로 자동차를 만들 수. 결국 자동차는 한 대만 만들 수 있고 몸체 하나는 덩그러니 남게 된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에도 마찬가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이 커질수록 산소의 질량도 비례해서 커진다.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뭐라고?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우리 생활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화합물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 이거는 여러분이 화합물이라지요. 화합물. 여기에서 결합한다는 말을 설명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용어가 여기 화합물인데, 결합한다는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는 화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합이라는 용어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 한다. 그 다음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탐구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이때 사용한 재료는 아마 구리일 겁니다. 구리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며 이들의 질량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니까 구리를 이용해서 연소시켜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구리의 질량을 달리하여도 구리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가니에다가 구리가루를 넣고, 구리가루 지금 겉으로 보면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지요. 이 구리가루의 질량을 0.4g, 그 다음에 0.8g, 1.2g, 1.6g, 2.0g 질량을 다르게 하고 난 뒤에 여기에 가열장치로 가열을 해서 얘들을 연소를 시킵니다. 그럼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있던 산소들이 마구 들어와서 구리와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 연소가 되고 나서 식힌 후에 질량을 재어보면은 이때는 이제 만들어진 질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만들어진 물질은 산화구리라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색깔이 뭔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가열하니까? 검은색으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질량 다 반응하고 난 뒤에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0.4g 연소시키면은 0.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은 질량이 0.1g이 증가했잖아요. 0.1g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여기에 구리하고 결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4g이 0.5g 됐다는 이야기는 0.1g의 산소가 결합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산화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산화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는 구리라는 원소가 화합을 했다. 화자입니다. 이 화자가. 화합했다, 결합했다는 뜻이죠. 누구하고? 산소하고 결합했다. 소자는 빠졌습니다. 산소와 구리가 화합했다. 결합의 물질을 우리는 산화구리 화합물이랍니다. 그러면 산화구리 화합물의 구성원소는 구리와 산소가 되겠지요. 얘들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의 실험 질량비를 보면은, 요 산화구리에는 원래 산소 0.4g과 구리 0.4g과 산소가 0.1g 붙었으니까 이 산화구리 속에는 구리 0.4g과 산소 0.1g이 들어있네. 그러면은 얘의 구리의 질량을 2배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그럼 이해되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와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는 것? 당연히 산화구리하고 처음에 사용한 구리의 양을 빼면은, 질량을 빼면은 나머지 차이가 산소 질량이 되겠죠. 자, 급총을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아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나중에 학습지에 새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자, 0.4g 구리를 완전히 연소시키면은, 자, 산화구리가 0.5g 만들어있으니까 그때 반응한 산소 양은 얼마였다? 0.1g이었죠. 자, 그 다음에 0.8g의 구리를 연소시키면은 충분히 반응한 산소는 0.2g이 붙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g을 했을 때는 0.3g의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g의 구리는 0.4g의 산소, 2.0g 구리는 산소가 0.5g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비를 보니까 0.4g에도 야의 질량비는 4대1이 되겠죠. 또 구리의 양을 2배로 많이 해도 0.8 대 0.2는 4대1이 되죠. 그래서 모두 보니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1이더라.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은 이렇게 비례했습니다. B는 1대4의 비로, 그죠? 그래서 이 구리와 산소는 산화구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원소 구리와 산소의 질량 B는 4대1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4대1이다. 모든 것이, 그지? 그래서 산화구리 속에 들어있는 산화구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어떤 산화구리든지 간에 그 안에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정리해봤네요. 자,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관계를 설명해보자. 산화구리 속에 있는 구성원소인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1이더라. 자, 되겠습니까? 또 넘어가 봅시다. 자, 탐구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 용어를 써봐라. 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화합물, 성분, 원소, 질량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실험행 결과를 설명한다면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지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요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그죠?
자, 다시 나왔네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